지난 강의에서는 그 이계선형 재차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계 방정식이면 상수가 2개 필요하고, 그래서 또 기저해로 따지면 2개의 기저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2개의 기저해는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선형 결합에 의해서 제3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제3의 해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저해는 어떻게 해서 독립이 되는가? 독립되는 조건 하에서 2개의 기저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저해를 구하면은 선형 결합에 의해서 일반해를 구하고, 일반해를 구해서 초기 조건을 2개 대입해서 그 상수를 정해주면은 이제 그 특수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뭐라 그랬죠? 기저해를 구하는 거죠. 무슨 기저해냐면 독립된 2개의 기저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처럼 그 상수계수, 재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자, 이 식을 한번 천천히 찾아보면 상미분 그렇으니까 독립변수가 하나 되면 t나 x고, 선형이니까 우리 그 종속 변수 간에 곱이 없다. 재차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rx는 0이다. 그리고 또 있는 게 상수계수다. 그러면 계수 a, b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예전에 일반식으로 표현하라고 pq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여기서처럼 y2 플러스 ay 플러스 by는 이꼴로 0이다.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계 방정식을 다루기 전에 상수 계수인 방정식의 특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상수 일계 방정식을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y 다시 플러스 ky는 이꼴로 0이다. 이거는 dx분의 dy는 이꼴 마이너스 ky에서 그냥 변수 분리형이에요. 변수 분리형. 자, y를 좌변으로 보내고 dx를 우변으로 보내고, 그러면 접근하면 로그 절대값 y는 이꼴 마이너스 kx 플러스 c고, 우리 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우리 항상 로그였을 때는 절대값이라는 걸 익숙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익스포넨셜 kx 플러스 c, 밖으로 c가 아니라 c가 지수로 붙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c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 익스포넨셜 c니까 이거는 양수죠. 그런데 좌변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면 y는 이꼴로 c에 이미값 c에 익스포넨셜 kx인 해를 갖는다. 알고 봤더니 일계 방정식의 상수일 때는 그 해가 익스포넨셜 함수를 갖는다. 즉 상수계수일 때는 익스포넨셜한 형태를 갖는다. 자, 일계 방정식을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 자체를 보면은, 방정식 자체를 보면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상수를 곱해서 서로 소거가 된다. 그러려면 미분된 함수는 뭐가 돼야 되냐면 본래 함수하고 같은 형태가 되죠. y-나 y2-가 y와 같은 형식의 함수가 된다. 같은 형식의 함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익스포넨셜 함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분해서 상수 곱을 해서 서로 상쇄되기 위해서는 미분해서 같은 형태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익스포넨셜 함수이어야 한다. 이게 상수계수일 때 우리가 그 방정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수계수일 때는 그 해를 가정하기를 y는 이꼴 익스포넨셜 람다 x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y 다시 하면 익스포넨셜 함수인 게 익스포넨셜 람다 x니까 익스포넨셜 람다 x 미분해서 그대로 익스포넨셜 x고, 그 다음에 지수분을 미분한 거죠. 람다 x를 미분해서 앞에다 곱하죠. 그래서 람다 익스포넨셜 람다 x. 2차 미분을 하면은 앞에 상수는 그대로 있고 익스포넨셜 람다 x 또 미분하니까 람다 x가 앞으로 또 하나, 람다가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식에 대입하면 여기서처럼 람다 제곱의 익스포넨셜 람다 x고, a 람다 익스포넨셜 람다 x고, b 익스포넨셜 람다 x고, 묶어주면 앞에 람다 제곱 플러스 a 람다 b 하고 나오고, 뒤쪽 항이 나오고, 이게 0이 되려면 앞에 계수가 0이 돼야 되겠죠. 익스포넨셜 람다 x는 0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람다 제곱
플러스 A 람다 B를 특성 방정식 또는 보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조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람다 1, 2는 2A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된다. 자, 이렇게 치수가 나오면 우리는 기저해, 기저해가 됐던 어떤 해를 처음에 가정됐던 y는 이퀄 익스포넨셜 람다 x에 해당하는 것을 y1은 익스포넨셜 람다 1x, y2는 익스포넨셜 람다 2x 하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B. 만약 이게 양수면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람다 1, 람다 2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람다 1, 람다 2를 구하면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치수, 개수가 각각 틀리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기저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D는 이거로 0일 때, 0이니까 어떻게 돼요? 해는 실이중근이다. 람다 1 하나만 유효한 거죠. 같은 근을 놓고 서로 다른 기저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만 유효하다. 그 해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a.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음수일 때, t가 음수이면은 이게 복소해를 갖잖아요. 복소해를 갖지만 이것도 서로 다른 해예요. 서로 다른 해. 따라서 서로 다른 해니까 y1, y2를 그대로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다 이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구하는 해는 저건 두 개를 구해서 기저해를 두 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t가 양이거나 t가 음인 경우에는 뭐 별 걱정이 없다 이거죠. 근데 t가 0으로 중근을 가질 때는 뭔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경우에, 각각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 람다 1과 람다 2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기저 y1과 y2를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기저가 되려면 이게 서로 독립해야 된다 그랬죠. 사실은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독립한 걸 아는데 우리는 한번 그거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y2하고 y1을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2의 x가 되고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니까 어떤 함수 x가 돼서 상수 k가 아니다. 따라서 유효한 기저다. 따라서 일반에는 어떻게 된다? y는 c1의 익스포넨셜 람다 1x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람다 2x가 된다. 자, 해서 우리가 일반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프로그램은, 자, 초기치 두 개를 대입해서 y0 대입하고 y-0 대입해서 c1과 c2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해서 예제를 하나 보면, y2 마이너스 y는 네 거로 제로다. 자, 항상 이거 풀 때는 무조건 그냥 y는 네 거로 익스포넨셜 람다 x가 아니고, 이 방정식의 계통이 뭔지, 이거를 표시해야 되겠다. 그죠? 상수계수이고 선형이고 재차식이므로 우리는 y는 이꼬르 익스포넨셜 람다 x라 한다. 익스포넨셜 함수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y 1차 미분하고 y 2차 미분하고 자, 이 식을 원식에 대입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한다. 해봤더니 가로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의 익스포넨셜 람다 x는 제로다. 이게 제로가 되려면 개수가 0이 되니까 람다 제곱 마이너스 1은 이꼴이 0이고 이걸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기저는 두 개의 기저는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고 y2는 익스포넨셜 x고 서로 독립인 기저죠. 따라서 일반에는 y는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x가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X에 해당하는 예제를 다시 하나 또 풀어보겠어요. 다시 하나 풀어보면 y2-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이꼴 0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상수계수가 서로 상쇄되려면은 방금처럼 또 미분해서 같은 함수가 돼야 된다. 뭐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거고 그래서 상수계수
선형 제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y는 니꼴 익스포넨셜 람다 x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y 다시는 니꼴로 람다 익스포넨셜 람다 x고 y2 다시는 람다 제곱이 붙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2는 니꼴이 0이다. 여기 계수 그대로 옮겨오는 거죠. 이 계수가 그대로 옮겨와서,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을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해야죠. 인수분해. 그러면 람다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1은 니꼴을 들다. 여기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또 그때 맞춰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게 인수분해니까 거기에 맞는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서 해는 마이너스 2와 1이다. 따라서 두 개의 독립된 기제는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고 y2는 익스포넨셜 x고, 따라서 일반에는 어떻게 된다?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고 C2고, 특수에는 여기에 처기치를 대입해서 C1, C2를 구한다. C1, C2 구한 데까지는 뭐 표시를 못하고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중근을 가질 때 람다는 해는 뭐였냐면 아까 마이너스 2분의 a였죠. 마이너스 2분의 a. 그래서 y1은 뭐냐면 하나의 기제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뭐 다시 대입해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잠깐 풀었다면 대입한다는 얘기는 근이 맞는 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을 구해야 되는데, 근에 의해서 구할 수는 없고, 자, 이전에 배웠던 계수 내림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계수 내림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y2는 이거로 u의 y1이라고 가정해서 u가 상수가 아닌 u를 구하면 돼요. u가 뭐 유일해일 필요는 없어요. 상수가 아닌 유일해를 구한다. y2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y2를 미분하면 u 한번 미분하고 y1이고 플러스 u 놔두고 yn 미분하고, y2를 두 번 미분하면 UH 두 번 미분하면 u2-y2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가지고 두 개의 u-y1-가 나오고 u의 y1-2-가 나옵니다. 이거를 원식에다 쪼르륵 대입했다. 여기 y1인데요. 쪼르륵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u2-로 묶어내고 u-로 묶어내고 u로 묶어내면 여기는 본래 y1에 해당하는 지배식이 돼서 이거는 y1이 본래 해니까 고르차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두 번째 항까지 있는 이 항을 풀게 됩니다. 이 항을 푸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계수 대림에서 일반해로 y1으로 양변을 낮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y1을 알고 있기 때문에 y1을 직접 대입합니다. y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x예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y1 다시를 해주면은 전체 항 그대로 있고 UH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x다. 근데 두 번째 항에 있는 이 y1 다시 플러스 a1에다 대입해봤어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y1 다시 d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x고, 뒤쪽은 바로 a를 곱해줬으니까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로 0으로 그냥 없어져요. 쉽게 없어지고 남는 식은 u2-y1은 0이다. 여기서 y1은 0이 아니니까 u2-가 0이 되겠죠. u 다시 한번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c가 되죠. c1이 되고, 또 한번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c1x 플러스 c2죠. 근데 상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u는 x라는 함수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y2는 이거로 따라서 xy1이 되는 거죠. xy1이 되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y2를 저기 상수를 다 살려갖고 곱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c1x 플러스 c2의 가로 y하고 풀면은 c1x y1 플러스 c2 y2가 되고, 뒤쪽 항은 y2하고 여기 y1이죠. y1하고 정속이죠. 정속이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앞에 상수도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u는 x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다시 설명드리면 두 번째 항은 정수된 항이고 첫 번째 항은 상수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u는 x다. 따라서 또 다른 기저 하나는 y2는 이거로 x의 exponential에 마이너스 2분의 ax다. 따라서 일반에는 어떻게 된다? 일반에는 여기서처럼 c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고 c2의 x를 곱해서 exponential에 마이너스 2분의 ax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면 y2 플러스 6y 플러스 9y는 내 거로 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상수계수 재차 방정식이므로 y는 내 거로 exponential 람다 x라고 가정한다. 무조건 y는 내 거로 exponential 람다 x라고 TV에서 푸는 게 아니고 한 번쯤 그 사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특성 방정식은 특성 방정식 또는 보조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람다 제곱 플러스 6 람다 플러스 9는 람다 플러스 3의 제곱. 그래서 람다는 그런 마이너스 3으로 이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근을 가지니까 한 개의 기전은 y1은 exponential 3x고 또 다른 기전은 아까 계수 내림으로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는 유도된 걸 알고 있으니까 y2는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3x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인가를 확인해 본다면은 두 개를 나눠보면 x가 되니까 본래 있던 u 함수죠. u죠. 그래서 상수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에는 어떻게 된다? x처럼 가로에서 c1 플러스 c2의 x를 곱해주고 exponential 마이너스 3x가 된다.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중근에 해당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중근에 해당하는 예제를 사실 여기 판서를 하고 칠판에 쓰고 하면은 한번 설명하고 또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이 정도 드는데요. 그 다음에 판사는 시간도 상당히 들어가죠. 지금은 밀어서 판사 다 해갖고 지금 밑줄만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도가 너무 빨리빨리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다시 다른 유튜브 강의나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채워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강의실에서 할 때는 내가 2번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은 여기를 다시 들으면 되죠. 다시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석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요. 자, 예제 4번을 보면 y2 플러스 y 플러스 0.25 y는 내거로 0이다. 자,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에다 무슨 문구를 써야지 문구 하나도 없이 그냥 수식만 끝까지 그냥 쭉 해놓으면 아는 사람이나 읽어보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정답을 그냥 쭉 제대로 썼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중간에 틀렸으면 뒤쪽 수식도 다 엉터리 수식을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사유로 그 수식이 등장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 대상이 아니죠. 중간중간 말이 들어있으면 말하고 수식하고 틀리면 그 과정에 실수가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막 넘어가고 있으면 수식이 틀리면 왜 그 수식이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겠죠. 따라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처럼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상수, 계수, 산형, 재차식이므로 y는 equal exponential lambda x라 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한다. 특성 방정식은 곱해를 안 넣어도 계수 그대로 그냥 하면 되죠.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플러스 0.25는 equal 제로다. 해봤더니 람다 플러스 0.5의 제곱이다. 그래서 람다는 마이너스 0.5로 이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기저회는 어떻게 된다? 기저회
y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x, y2는 x에도 exponential 마이너스 0.5x. 따라서 일반에는 어떻게 된다? C1 플러스 C2x에 이렇게 되고, 자,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미분해주면 첫 번째 치는 그대로죠. 첫 번째는 exponential 음수니까, 뭐, 첫 번째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0.5에다가 여기 0.5에 여기 지금 한꺼번에 써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C1에 해당하는 항을 미분하면 이 항이 나오죠. 마이너스 0.5의 C1에 해당하는 항이고, 두 번째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0.5 해주면 X 미분해서 C2에 해당하는 이 항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항이 나오고요. 이 항이 나오고. 해서 y하고 y 다시를 대입해서 C1, C2로 본다.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C1, C2까지 연립방정식 푸는 것까지는 풀이를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뭐 반복적으로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방금 했던 수식이 그러면 수렴성이 어떻게 되는지, t는 있고 x는 있고 인피니트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했죠. 리미트 해주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0.5x니까 얘가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0으로 가잖아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발산하고 여기는 또 0으로 가고, 한쪽은 발산하고 한쪽은 0으로 가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더라 이거죠. 이미 뭐 학기 초에 벌써 실험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리미트 해주면은 분모로 exponential 0.5x를 보내면은 여기도 발산하고 분모도 발산하고 분자도 발산하죠. 둘 때 다 발산하면 두 함수를 미분한다 그랬죠. 미분하면 분자는 x 미분했으니 길이고, 뭐 분모는 exponential 미분했으니 exponential 그대로 그려서 0으로 가는 거죠. 분모가 인피니트로 가니까. 우리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x가 됐던 t가 됐던 인피니트로 가거나 0으로 갈 때, 분모 분자가 서로 발산하거나 0으로 가거나, 이렇게. 뭐 인피니트 때문에 0 그러면 0이고 0분의 인피니트 하면 인피니트고, 뭐 그런 케이스는 상관이 없고, 인피니트 때문에 인피니트 0분의 0일 때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미분을 해서 수렴값을 찾는다. 미분을 해서 분모 분자 값을 미분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서로 어느 게 빨리 가느냐, 같이 발산은 하지만 또는 같이 0으로 수렴하지만 어느 게 더 빨리 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극한값을 찾아낸다 이거죠. 극한값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복소근을 갖다. 복소수를 갖는다 이거죠. 복소수는 우리가 허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복소에는 우리가 판별식이 음일 때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이면 람다 1, 2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 오메가 값은 아까 그 루트 있던 거죠. 루트 뭐 4b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i 값으로 밖으로 뽑았으니까 루트 4b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 기존은 우리가 본래 exponential 함수 가정했듯이 그대로 exponential 람다 1x 해주면 여기 쭈르륵 가면 어떻게 돼요? exponential 실수항이 있고 허수항이 있고, 그래서 실수항 그대로 있고 허수항 exponential 오메가 xi. 또 y2는 람다 2x에서 끝을 가면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x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 상태 이대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대로 쓰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자, 일반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C1에 Y1, C2에 Y2 그래서 C1에 그대로 오메가 X 넣어줬고, 자, 오메가에 마이너스 오메가 X 넣어줬고, 여기 I 값이 있네요. I 값이. 자, 이거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익스포넨셜 세타, 오일러 공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X라고 바꿔줍니다. 뒤쪽은 코사인 오메가 X고 마이너스 오메가 X니까 코사인 넣어주면 그대로 코사인 오메가 X죠. 사인 넣어주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I의 사인 오메가 X가 되죠. 자, 두 개를
그러면 묶어서 이렇게 쭈르륵 했더니 코사인하고 묶어주면은 C1 플러스 C2라는 계수가 나오고, 사인항을 묶어주면 i의 C1 마이너스 C2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다. 이전에 뭐 익스포넨셜의 오메가 xi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함수인지를 몰라요.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추기 함수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딱 분리해놓고 보니까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에서 앞에 새로운 계수 C1으로 묶어내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2x의 코사인 오메가 x, 그 다음에 C2 뭐 이미 값이니까 허수든 뭐든 상관이 없죠.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2x의 사인 오메가 x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기저로 설정할 수 있다. y1과 y2를 새로운 기저로 설정한다. 그래서 두 개의 비를 봤더니 탄젠트 x로 상수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저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활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저를 이 코사인, 사인 함수로 되어 있는 기저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는 겁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 x처럼 y2 플러스 0.4 y 플러스 9.04 y는 내 거로 채우다. 상수계수이므로 y는 내 거로 exponential 람다 x 해주면 넣어주면은 람다 제곱 플러스 0.4에 0 플러스 9.04는 내 거로 채우다. 자, 우리는 뭐 문제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대부분 그래서처럼 이렇게 그냥 뭐 무슨 상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건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바로 그냥 정수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근의 공식에 의해서 구해야 돼. 근의 공식에 마이너스 2분의 분모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 4b. 그러면 기저는 y1은 이코로 exponential 마이너스 0.2x의 코사인 3x고 y2는 exponential 마이너스 0.2x의 사인 3x고 자, 일반에는 어떻게 된다? 일반에는 x는 exponential 마이너스 0.2x고 그 다음에 계수 a 코사인 3x 플러스 b 사인 3x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자,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도 했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또 요약안이라고 다시 또 정리를 했어요. 원래 기대함수는 y1은 x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자, 베타 x에 해당하는 항이 하수니까 이걸 오일러 공식이 뒷페이지 가서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일러 공식은 뭘 나타내는가? 그 다음에 여기 뭐 y2는 이거로 마이너스 베타 i의 x죠. 그러면 코사인 베타 x고 마이너스니까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일반회를 표시하면 x는 c1의 y와 y2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아까 계수해주고 코사인 베타 x 있고 뒤에 사인 베타 x 있고 결국은 정리해놓고 봤더니 새로운 기전은 이렇게 새로운 기전은 이걸로 잡는 게 편할 것 같다. 그죠? 편하다. 그죠? 새로운 기전을 말하는 게 편하겠다. 그죠? 자,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하면서 나온 오일러 공식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오일러 공식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저건 뭐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중요한 식이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자, 여기 보면 허수축 i축 있고 실수축에서 세타가 있으면 이 위치를 나타내는 뭐 표시예요.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익스포넨셜 i 세타를 제곱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지수의 제곱이니까 2세타 i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2세타 플러스 i의 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근데 우변을 제곱해주면 이렇게 우변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있고 i 사인 제곱이니까 i 제곱에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실수분은 허수분은 어떻게 되냐면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두 개 곱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우리 삼각 저기 원에서 따지면 항상 이 아래 삼각형으로 따지면 아래 코사인 성분 수직방향 사인 성분 하면 항상 원주 빗방향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 두 개 실렸으니까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예요. 거기다 2에 있는 1을 고려해서 계산하면은 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1이 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니까 거기서 2 빼주면 마이너스 하나가 남죠. 또 반대로 2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줄 수가 있죠. 1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이 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수시로 나오는 식이 하나 있는데, 저 위의 식으로 따지면 사인 제곱 세타는 뭐로 표시되냐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수시로 쓰는 식입니다. 여기 수학 시간뿐만 아니라 한국역학, 유치역학, 여러 군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냐면 여기 이측에 보면 좌측으로 1 보내주고 2분의 1로 나오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항상 이거 코사인 제곱이 됐든 사인 제곱이 됐든 코사인 2세타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세타는 0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세타는 0일 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허수 부분을 비교해 보면 사인 2세타는 자, 2배의 코사인 2세타의 사인 세타. 전부 저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삼각함수 관계는 전부 이렇게 오일러 공식을 이해해서 구합니다. 자, 아까는 2배 해줬었는데 알파 i의 익스포넨셜 베타 i 2 값을 해보면 지수함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되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고 i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근데 두 개 컵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i의 사인 알파고 코사인 베타 플러스 i의 사인 베타. 쭉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term이 코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 그러면 아까 저기 했던 이거는 네 거로 뭐냐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거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 삼각함수를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필요한 데서 저기 적분 테이블 이런 데 보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유도에서 쓴 특별한 경우에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고, 필요할 때 가져다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 적분 테이블 있는데 보면은, 자, 3승 해준 거. 그러면 코사인 3세타 관련되는 게 있죠. 그러면 3승으로 곱해주는 거죠. 4승, 5승, 그걸 우리 선으로 직접 다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저기 대부분은 그냥 저기 적분 테이블 자꾸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 x는 테일러 전개라고 그러죠. 테일러 전개하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는 사실은 미분에서 같은 함수가 나오는 게 익스포넨셜 함수죠. 이렇게. 쭉 해주면 1 플러스 x 2 팩토리얼 x제곱. 이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항은 없어지고 두 번째 항 미분했으니 길이고 2 팩토리얼분의 x제곱이니까 2 팩토리얼분의 2의 x고 3 팩토리얼분의 3의 x고, 그래서 쭉 나열해봤더니 똑같은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더라. 따라서 fx는 내 거로 익스포넨셜 x만 미분하면 f-x도 fx다. 이게 여기 변수 분리해서 문제가 푸는 거죠. fx를 변수 분리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을 찾으려면 x에다 뭐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1, 3 팩토리얼분의 1 쪼록 해주면 2점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을 계산한다. 자, 뭐 익스포넨셜 함수나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예제 6번을 한번 봅니다. 예제 6번에 보면 어떤 되냐면 자, y2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y는 거리 0이다. 가장 간단한 수식을 해본 거예요. 자, 플러스가 되도록 해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죠. 자, 상수계수 방정식이니까 y는 거로 익스포넨셜 람다 x 람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구하면 어떻게 되죠? 람다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2가 된다. 따라서 세는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졌네요. 따라서 기전은 어떻게 된다?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고 앞에 지수 함수에 해당하는 항이 없는 거예요. 이쪽 y 다시 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y는 어떻게 된다? 일반에는 C1의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C2의 사인 오메가 x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차위치를 대입해서 그 다음에 C1, C2를 구해주면은 이게 이제 특수해가 되는 거죠. 또 아까 익스포넨셜 함수 하면서 공간 여기 사이가 비어서 뒤쪽에다 쓰는데 자, 익스포넨셜 세타 대신에 어떤 허수로 이렇게 집어넣었다. 익스포넨셜 뭐 x하고 테일러 게 있잖아요. 그거를 it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it고 2 벡터리번의 it 제곱에 3 벡터리번의 it 3승이고 자 여기 i를 3승해주고 1승해주고 2승, 3승, 4승 해주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i가 짝수일 때는 이제 실수되는 거죠. 치수가 그 지수가 짝수일 때는 지수가 뭐 홀수일 때는 i성분이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쭈루룩 정겨봤더니 앞쪽에는 코사인 테일러 등기한 거고 뒤쪽에는 사인 테일러 등기하죠. 사인 테일러 등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일러 공식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상수 계수일 때 여러 가지 예제들과 오일러 기식 등을 한번 좀 다뤄봤는데요. 자, 최종 총합을 해서 이제 총합을 해서 한번 봅시다. 자, 1, 2, 3인 경우 상수, 자, 이게 선형, 재차, 상수, 계수, 상미분 방정식. 이름으로 따지면 아주 뭐 길게 각각 용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을 가졌다. 그러면은 뭐 람다 1, 람다 2 실근을 가졌다. 그러면 기전은 람다 1x, 람다 2x. 그래서 일반에는 C1 exponential 람다 1x 플러스 C2의 뭐 람다 2x. 이중근을 가졌다. 이중근은 마이너스 2분의 2죠.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x를 곱해준다. 따라서 일반에는 C1 플러스 C2x. 자, 공액 복소해를 간다. 공액 복소해를 간다. 뭐 플러스 i 오메가 마이너스 i 오메가. 그러면 기존은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x, 사인 오메가 x 그대로 치수함수로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에는 여기서처럼 치수 다 실수 파트 있고 a의 코사인 오메가 x, b 사인 오메가 x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상수 계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